요즘 인터넷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오후에 혼자서 강남역을 방문해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위로했답니다. 10번 출구 벽면에 많은 포스트잇 스티커들을 추모하는 글들을 붙여놨는데요. 이번에 이 살인 사건이 여성 혐오라는 문제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특히 그 주변에 여성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 이 공감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들이 추모하는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사무실 앞에 구두방을 하시는 분이 이웃을 장애자이면서도 열심히 도와왔는데 이 불의의 음주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주변 분들이 그걸 추모하니까 신문이나 TV에 많이 나오면서 한동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냄비 끓듯이 양은 냄비를 흔히 라면 끓여 먹기 좋다고 할 때 왜 양은 냄비냐? 양은이 노란 그 양은 냄비가 열 전도율이 좋아서 굉장히 빨리 달아오르고 또 빨리 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는 순식간에 빠른 열을 전달하는 어떤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 먹을 때는 빨리 식으니까 유리해서 양은 냄비에 옛날부터 라면을 많이 끓여 왔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민심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사회 이슈가 거기에 조그마한 어떤 공감대라도 대중들이 공유할 만한 일이 들어있으면 순식간에 그것이 사회 현상으로 이렇게 부각되었다가 또 잊혀지기도 엄청나게 빨리 잊혀져 버립니다. 그 돌아가신 제 사무실 앞 구두방 어르신의 구두가게는 벌써 철거되었고 거기 있던 각종 이 포스트잇이나 또 애도하는 문구나 글귀도 다 사라져 버려서 이미 잊혀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가서 다음 생에는 부디 남자로 태어나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슬프고 미안합니다. 자, 보자진 없이 혼자 가서 또 뭐 이런 부분을 위로하는 부분에 대통령 선거를 나설 분이 이런 사회적 현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생애에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라고 한 부분은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는데 또 현장에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부적절한 지적도 있죠. 다음 생에는 남녀 차별이나 여성 혐오가 없는 사회에 태어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이런 현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본질을 좀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남자로 태어나길 바란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는데요. 이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 살해에 대해서 사회가 답해야 된다라고 이 포스트잇 추모 물결이 지금 일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에 1위를 올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뭐 많이 좀 이렇게 전달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싸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의 전말은 이 34살 먹은 김모 씨가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숨어 있다가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조사에서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그러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즉 정신병이죠. 기뻐했다 슬퍼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2008년 여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총 19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요, 세상을 냉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일부 정신병자의 어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나치게 여성 혐오에 의한 살인으로 몰고 가는 사회 분위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요, 30대 40대가 되어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고 또 제대로 된 재산을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집이나 방 한 칸도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가는 남성들 중에 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치녀라고 부르고 무조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이렇게 이 여성에 대한 정오를 이렇게 정폭시켜가면서 여자들은 돈만 좋아하고 능력 있는 남자들만 좋아하는 골빈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결국은 이 사회에서 일정하게 낙오되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한마디로 이 신분 상승은 고사하고 이 사회적 재생산을 하기 위한 사달이나 기회 제공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립되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여성도 사귀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쪽방 같은 데서 고립되어서 늙어가는 그런 남성들 또한 우리 사회에 그냥 나고 자라고 이렇게만 여길 부분이 아니라요. 일정하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처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나고 목소리가 넓고 또 표가 많고 그래서 자신들의 실제 어떤 힘보다도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도 많습니다. 민노총 정교조라든지 또 뭐 각종 누리 예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노인 뭐 예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일종의 사회적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집단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정말로 빈곤층, 장애자층 또 더 나아가서 고립되어서 이 홀로 이렇게 쓰러져가는 한마디로 이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은둔형 외톨이 남성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도 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항변해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조차도 못합니다. 용기를 못 냅니다. 왜? 이미 사회적으로 전부가 가족조차도 다 나고 자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는 미쳐가거나 일부는 뭐 이상한 데 탐닉해서 범죄자가 되거나 안 그러면 일부는 그냥 조용히 그냥 소멸되어 가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면 남성들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성들 중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또 여성들 중에서 집안에서 제대로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늙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채 결혼할 기회도 상실하고 쪽방에 살면서 내몰려가는 그런 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생활보조금 받는 베스트셀러 시인이라고 해서 뭐 저도 이분 잘 알고 있습니다. 30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써서 한때 얼굴도 이쁘고 또 당시로서는 뭐 파격적인 성적인 표현과 또 시대상을 담은 표현을 썼다 해서 화제가 되었던 최영미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된 사실을 스스로 알렸습니다. 세무서에서 당신이 직장이 없고 수입도 없으니까 근로장려금이라고 한마디로 생활보조금입니다. 그거 좀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참고로 저도 과거에 정권에 의해서 고립되고 몸이 병들고 했을 때 수입원이 없을 때 세무서에서 이거 날라온 거 한번 받았습니다. 왜 세무서에서 이걸 하느냐? 세무서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받아가기도 하지만은 도무지 세무서가 찾아봐도 직장이 있다가 끊어졌는데 돈을 버는 구멍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근로장려금을 받아가라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자존심이 있어서 이거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영미 시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이었다라는 부분을 알렸는데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최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올리고 섭섭하다는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마포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내가 연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이고 재산이 적어서
빈곤층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신청 대상이란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라고 했는데 약간의 충격, 공돈이 생긴다니 반갑고 베스트셀러 시인이라는 선입견이 없이 나를 차별하지 않는 세무서의 컴퓨터가 기특하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신청하면 받게 될 수령액은 월간이 아니라 연간 59만 5천원. 충격을 받은 시인은 자신의 시집을 낸 S출판사에 전화를 해 이 이야기를 꺼내며 밀린 인쇄를 받았다고 합니다. 밀린 인쇄를 받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서가 나한테 날라왔더라라고 출판사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꼴까지 돼야 되겠냐, 이렇게 좋은 협박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밀린 인쇄 액수는 89만원, 그날로 바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출판사가 양심이 좀 좋습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30 잔치는 끝났다, 돼지들에게 도착하지 않은 삶, 이미 뜨거운 것들 등등 수많은 시를 썼고 또 장편 소설도 썼는데요. 지금 매주 수요일 일어났던 이 문학 창작에 대한 강연까지도 하는 사회적으로 저명의 인사인데요. 이분은 61년생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사학과 미술사학을 각각 최고의 그 전문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한 한국 최고의 인텔리 엘리트이자 이미 또 문학계에 자기 업적을 이룬 분인데요. 이런 분들도 국가의 생활보조금 대상자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요, 묻지마 살인인, 여성 혐오, 여성 폭력 사례에 대해서 사회가 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6,200회가 넘는 리트윗이 SNS를 통해서 퍼지고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다 일으키자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 김씨의 진술이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과연 진짜 이 사람이 여성 혐오를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사실관계부터 우리가 흥분하기 이전에 좀 봐야 됩니다. 서초경찰서는 김씨가 2008년부터 정신분열증 공황장애로 4차례 이상 입원을 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묻지마 살인, 여성 혐오 살인으로 보기엔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이 여성 혐오라고? 사건의 본말 전도의 위험성이 있다. 그냥 살인 충동을 느꼈는데 약자를 택한 것 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분 아주 제가 방송에서도 뵀는데 점잖은 분이죠. 능력도 있는 분이고요. 피해자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이라고 약한 상대를 선택했다는 그 의미, 그 이상이 이하도 아니다. 만약에 여성이 아니고 또 다른 약자였더라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명일 수 있는 피해자의 말에 지나치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 교수는 여성 혐오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지금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용어가 명명돼 성간 대결 개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범인 진술 하나에 사회가 들썩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여성 혐오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 같은 유력 대선 후보도 여성 혐오 범죄로 단정하고 다음 세상에서는 같이 남자로 태어나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강남역 추모 현장을 훼손하겠다라는 또 글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러니까 또 여성 혐오 사이트라는 인간들이 또 덩달아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막기 위해서 새벽에 또 현장을 찾은 젊은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추모 현상이나 거기에 대한 반작용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것은 이 지역 강남역을 오가는 여성들 중에 아무래도 젊은 여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젊은 여성들이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심리 공황 상태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강남역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지역적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피의자가 오가는 젊은 커플도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추정이 되고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다고 얘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경찰에게 체포되지 않겠다 그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다면 자기는 뭔가 해냈다는 만족감을 갖고 계속 오가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끝으로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선택하는 불특정 다수 범죄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것이 일종의 방법이다.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일본에서도요, 동경거리나 긴자에서, 번화가에서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히키코모리 같이 은둔 생활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고립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저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가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파멸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상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차별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연쇄살인범들 보면 무차별로 연쇄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정신병력이 좀 심각하게 있는 사람이 저지른 그 정신병력이 저렇게 심각하면 세상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거고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고립된 남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범죄를 안 저지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고립된 여성들도 많죠. 30, 50대에 결혼하지 않고 가난한 여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영민 시인같이요. 이렇게 사회적 저명인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한마디로 낙오되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고립되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사회로 이끌어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가라는 부분, 그것은 주거 문제라든지 콜렉티브 하우스 문제라든지 이런 방법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방법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고 또 소통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갖다가 여성 혐오 범죄라고 단정을 짓고 그렇게 몰아가면서 남성과 여성 간에 마치 대결을 부추기고 여자들은 이런 분은 없습니까? 많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요 솔직히 핵가족화되고 또 사회적으로 스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건 가족들도 그러고 친구도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잘나지 못하고 평범하면서 별 능력도 없고 직장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점점 도태되어 가고 사라져 가는데요. 존재감이 있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좀비하고 마찬가지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런 부분을 본질을 갖다가 짚어야죠. 본질을 짚지 못하고 여성 남성을 대결로 몰고 가면 여기에서 누가 이득을 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마디로 이런 사회를 방치한 정치인이나 관료나 권력자가요 이득을 얻습니다. 괜히 남성 여성 간의 대결로 싸우지 말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회에 지금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20대 30대를 거치면서요 능력 있고 잘나고 집을 마련할 어떤 능력 있고 가정을 꾸려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결혼에 성공합니다. 다수가 이제 결혼에 성공을 못하는 사회가 될 거예요. 여자는 여자들대로 낙오되고 남자는 남자들대로 낙오됩니다. 이 낙오된 사람들이 초반에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빚도 늘어나고 점점 더 생계형 알바 일자리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젊었을 때는 가족이라도 좀 돌봐주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도 가족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친구도 사라지고 사회관계를 이룰 만한 그런 능력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상실되고 거기에 일부는 또 미쳐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문제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번에 명백하게 성대결로 몰고 간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